우리가 원래 1500만 년 동안 주식으로 해왔던 채소과일식 대신 가공식품, 즉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쓰레기 음식을 먹으라고 세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연치유만 하면 무슨 비과학적이다, 유별난 사람이다, 손가락질을 해댄다고요. 하지만 이 전 세계의 유수의 암센터들은 음식부터 바꿉니다. 방탄커피도 먹어보고 저탄고지도 해보고 좋다는 것들은 다 해보한 결과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주스예요. 완전 배출이 되는 걸 느껴보면 다른 걸 안 먹게 돼요. 안녕하세요. 완전 배출 책과 채소과일식 책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식물의 힘으로 심신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는 피토테라피스트이자 다이어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병장수의 꿈. 많은 이들이 요새 건배사를 9988-1234 이렇게 한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123 3일만 아프다 죽자. 정말 엄청난 욕심이죠. 건강하다는 건요,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벽하게 아픈 곳 없이 불편한 곳 없이 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제약회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랑우탄, 고릴라하고요, 우리 인간의 DNA 유전자가 97% 정도가 같고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뭐? 바로 이 뇌의 차이를 갖고 온 겁니다.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어디 뭐 아플까봐 불편할까봐 영양제 먹고 사는 동물들 봤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노화를 막고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다가 나이 50도 안 돼 죽었듯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게끔 만든 겁니다. 왜? 그래야 소비를 하거든요. 사람은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강한 몸은 내가 어느 날 암 진단을 받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졌을 때 건강한 몸도 온다. 네, 서양 격언에 정말 멋있는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포유류의 한 종입니다. 그럼 역시 생명체가 있는 모든 포유를 포함한 종은 에너지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에너지의 근원 어디냐? 태양이죠. 햇빛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비타민 D를 팔고자 태양을 피해라, 피부암이 걸린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1500만 년 동안 주식으로 해왔던 채소과일식 대신 안전하고 칼로리가 영양 섭취율이 완벽한 가공식품, 즉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쓰레기 음식을 먹으라고 세뇌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에 사는 그 어떠한 동물도 비만이나 치매나 암으로 고통 속에 죽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라는 호모 사피엔스 종인 우리 인간만이 고통 속에서 병원에서 임종을 정말 비참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매일 에너지원을 받는, 즉 우리가 힘을 얻는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다른 먼 걸 찾지 말고 술, 담배는 그대로 놔두고 영양제 수십 알씩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사는 식, 죽은 음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팸, 가공육,
대표적인 대명사죠. 스팸 뜻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팸 문자, 스팸 메일, 보이스피싱 다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다고요.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채소과일식으로는요, 돈 많이 못 법니다. 채소과일 뭐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음식을 가리고 가짜 음식인 가공식품 대량으로 유통하기 편하고 정말 단가가 싸죠. 그리고 높게 유통마진을 붙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우리는 소중하게 정말 번 돈을 내 몸을 망치는 데 쓰게끔 누군가에 의해서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돼서 지금도 우리 엄마들이 모유보다 분유가 더 아이들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별은 뭐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열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애매하다. 그럼 이게 공장에서 나온 거냐 대량으로 유통됐느냐 안 됐느냐 그 기준을 갖고 일단 살아있는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7월에 국제암연구소죠.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기관인데 아스팜탐 이 인공 첨가물을 발암물질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이제 사전에 알렸습니다. 이 아스팜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콜라, 특히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먹을 수도 있는 치킨무,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막걸리도 드실 텐데요. 막걸리에조차도 들어갑니다. 그럼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뭐 스테비아, 자일리톨, 알루로스 모두 다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물질들인데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인공 감미료로 이것을 대체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넣은 걸까요? 아스판탄, 아세스판칼륨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계속 문제가 야기가 됐고 제기가 된 결과 대규모 실험에 의해서 결국에는 발암물질로 등재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중독시킨다는 겁니다. 커피가 무서운 것도 카페인 때문이고 마약이 무서운 것도 중독이 돼서 그렇고 술도 알코올 중독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단순히 이제는 설탕, 밀가루, 뭐 튀긴 음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강력한 애들이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먹어오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 인공 감미료들 때문에 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안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 함량표 보시는 습관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건 마트에서 파니까 설마 못 먹는 걸 팔겠어? 못 먹는 걸 팝니다. 거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튀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발암물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느님 문화가 생겨가지고 누가 얘기도 못해. 근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표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요 0.2g이 넘어야 0.5g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장난질을 쳐놨어요. 0.2g이 있어도 0으로 표시를 하게 해놨다고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돼서 문제예요. 영양 성분표에서는. 함량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성분 함량표에 있는 탄수화물은 가공식품의 경우는 여러분이 뭘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설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류는 0이라고 돼 있거든요. 당류는 뭐 4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자도 뭐 당류 제로, 코카콜라도 당류 제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을 기만하는 겁니다. 당질이라는 큰 개념 안에 하위 개념으로 당류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식이섬유를 합친 게 당질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이 즉 뭐다? 당질이랑 똑같다. 이게 설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설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매운 라면, 최근에 뭐 더 매운 라면도 나왔는데 그 라면을 보면요, 당류는 4g밖에 안 돼요. 근데 탄수화물은 79g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도 높고 설탕도 많고, 거기다 뭐예요? 라면은 튀겼잖아요. 근데 트랜스 지방은 0이래. 이제 왜 0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열량, 칼로리에서 집착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뭐 가공식품의 탄수화물이 몇 g인지 그것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177cm에 현재 몸무게는 62kg입니다만 80kg까지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몸무게를 유지한 게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요, 뭐에 좋다는 거 쫓아다니지 좀 마세요. 이게 먹으니까 좋다더라. 가르시니아 캄보니아가 좋으니까 먹어보자. 아니면 무슨 비엔날 유산균 이게 좋다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랬으면 노벨상 받죠. 다이어트라는 개념부터 바꾸셔라.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 어원에도 잘 나와 있듯이 식이요법, 식단 관리, 즉 음식을 내가 평소에 먹는 걸 관리한다는 게 다이어트예요. 즉 건강이 회복되면 살은 저절로 빠지던지 다시 찌던지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어트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 되지 않죠. 어제까지 치맥 먹고 오늘 또 아침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여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내가 뭐부터 해본다? 살아있는 음식부터 먹어본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을 주창한 겁니다. 저도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안다고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살아야죠, 사람이.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메인을 어디다 둬라? 7.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에 두고 나머지 3에다가 죽은 가공 음식을 해라. 이렇게만 해도요, 충분히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 핵심으로는 아침은 우리 몸이 배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정 먹고 싶으면 채소 과일식으로 드시고, 그럼 점심 저녁 두 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0끼예요. 그럼 7대3이니까 3, 6, 18. 18번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라면, 치킨, 돈가스, 탕수육을 마음껏 한 달 안에 드실 수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18번만 안 넘도록, 즉 내가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삼겹살 먹고 점심 때 갈비탕 먹고 저녁에는 제육덮밥 먹었으면 하루에 한 번만 고기를 드셔도 된다는 거고, 그게 조금 더 습관이 되면 이틀에 한 번만 고기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 아침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배출과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오든지 일단 잘 독소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 그게 가장 70% 커요. 그 다음 30%는 몸이 나쁜 음식이 들어왔는데 배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배출을 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계속 허기가 진다. 그거는 이미 가공된 죽은 초초초 가공식품에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초콜릿 땡기고 사탕 땡기고 젤리 땡기고 과자 손에 가 있고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가장 큰 건 뭐다? 소식해라. 인간은요 60일 이상 물만 먹어도 살게 진화가 돼 있다고요. 근데 뭐 하루만 굶어도 난리죠. 무슨 영양분이 막 균형돼가지고 3일만 뭐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굶고, 그렇게 해야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그 가짜 허기에 시달리고 있지 않도록 몸을 바꾸셔야 돼요. 들어오는 게 일단 스톱이 돼야 우리 몸이 스스로 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첫 번째 뭐다?
자기 몸에서부터 먼저 내 주인이 되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조절 능력을 가지셔라. 그래서 그 핵심은 한 번쯤은 반드시 완전 배출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소 과일식이 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당 수치 올린다, 간 수치 올린다, 별의별 공격을 다 받아요.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부터 우리나라만 유독 이상한 게 더 많아요. 반대로 채소 과일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공식품, 영양제를 먹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시장주의 논리부터 여러분이 깨우치셔야지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에이, 채소 과일 먹으면 단백질 부족하잖아, 힘 없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릴라가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고릴라 육식 아니에요, 여러분. 침팬지도 가끔 진짜 먹을 거 없고 심심할 때 개미들 조금씩 잡아먹지. 과일하고 잎이 주식이에요. 우리 인간도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그거를 호도하는 거죠. 왜? 그래야 가공육 파니까, 고기 많이 파니까.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먹게 만들어놨냐? 디저트로 먹게 만들어놨어요. 음식 문화를. 가공된 죽은 음식 먹고 그 다음 채소 과일 먹게. 여러분 다 밥 먹고 나서 과일 깎아 먹잖아요. 그것도 껍질 다 깎잖아. 어? 아직도 껍질을 깎아 먹는다고요. 과일, 채소는 공복에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뭐예요? 씹어 먹으면 좋죠. 뭐 섬유질도 좋아, 섬유소도 좋아. 근데 섬유질, 섬유소도요 다 소화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냥 갈아서 드세요. 착즙해서 드세요. 한번 이 착즙의 효과를 느끼면요, 과일 주스를 먹고 몸이 좋아진 걸 느끼면요, 완전 배출이 되는 걸 느껴보면 다른 걸 안 먹게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단 2주 만에. 네, 우리가 흔히 정말 유행처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디톡스예요. 이제 저는 이 표현을 완전 배출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완전 배출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전이 쌓이고 결국 그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모인 것이 암으로 되고, 이걸 완전 배출을 할 때 우리 몸은 그나마 1cm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20살까지 무병장수한 몸에서도 암세포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완전 배출을 잘 해서 암세포가 사라지게끔 계속 조절을 한 거죠. 우리 핵심이,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림프 시스템에 암세포들이 림프 주머니에 쌓이지 않게끔 계속 독소 배출을 한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 완전 배출을 잘 해야 되는지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 완전 배출은 암 환자들은 당연히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해하셨겠죠. 이 배출이 안 돼서 생긴 게 암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몸이 좀 불편하면요, 두통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증상으로 보셔야 되냐?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으니까 머리 아픈 걸로, 콧물로, 기침으로, 가래로, 생리통으로, 설사로. 그런데 제가 이 완전 배출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해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커피 관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디톡스의 대명사가 커피 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은 장에 남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몸은 이부에서 들어와서 항문으로 나가는 거지 항문으로 다시 뭔가를 넣어가서 몸이 좋아지게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럼 관장하기 전에 채소 과일식으로 먼저 바꿔보세요. 아니면 단식을 하셔야지. 일단은 몸을 비워야 돼요. 몸이 무거우면. 이게 디톡스 해독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전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완전 배출할 때 설사를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럴 때 제발 항생제 뭐 이런 지사제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두통약 드시지 마세요. 몸이 좋아지려면 디톡스가 되고 해독이 되고 완전 배출이 되려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그 대표적인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이 뭡니까? 바로 고열이에요. 열이 나면서 몸 안에 나쁜 독소 물질을 태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이 밝혀낸 게 36.5도에서 37.5도인 항상성,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 인체 시스템에서 1도만 체온이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더라 라고 수치까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전이가 되고 활성화되더라. 그럼 여러분 뭐 안 먹어야 되겠어요, 당장? 안 먹어야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자기 전까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몸을 차게 만들면서 무슨 디톡스를 한다는 거야 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고민하기 전에 먼저 딱 2주만 완전 배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과 콩팥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해독 장기입니다.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면 원래는 뱉어내죠. 이건 본능이니까. 근데 삼켰다. 그럼 토해요. 근데 또 삼켰어. 설사로 내보내죠. 근데 인공 첨가물, 화학 첨가제들은 우리 인류가 접하지 못한 물질들이에요.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간과 콩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성 피로, 근육통, 전신에 온 삭신이 쑤셔요. 왜? 염증들이 관절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류마티스 염이에요. 급성 간경화로 갑자기 죽잖아요. 그 사람 뭔가 먹었겠죠. 술, 담배를 하면서 맨마다 정기검진 받으니까 나는 이상이 없어. 밤마다 야식 먹으면서 술 그렇게 먹으면서 나는 아직 건강해.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하고 콩팥이 일단 힘들다? 여러분 뱃살에 배둘렘이 있을 겁니다. 왜? 간하고 콩팥이 명령을 하거든요. 이거 뇌하고 심장으로 가면 죽겠다. 그게 바로 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으로 허벅지, 팔뚝, 배. 그래서 뱃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개를 갖고 있어야 안 죽거든. 근데 이 지방이 만성염증이 생기면요. 우리도 살아야 되게끔 자연 그 정화력이 있어서 수분을 엄청나게 요구해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억울하시겠지만 물을 먹으면 배출이 안 돼. 원래 물을 먹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미 내 간과 콩팥이 힘들다고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는 알겠어. 근데 나는 솔루션이 필요해. 비법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 책에는요. 레시피를 전혀 안 넣었어요. 왜? 일단은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집에 있는 것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CCA 무첨가 주스로 완전 배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럿, 당근의 C, 그 다음 캐비지, 양배추의 C, 마지막 애플의 A. 저 역시 10여 년 동안, 즉 관상동맥 조영술하고 병원에서 뭘 다 해봐도 원인을 못 찾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통증이 오면. 방탄커피도 먹어보고 저탄고지도 해보고 좋다는 것들은 다 해보한 결과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주스예요. 아침에 이제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CCA 주스, 까주스 그거 한 1리터 정도 먹고 그리고 복숭아나 사과, 고구마, 뭐 바나나 이런 걸로 그냥 정신까지 넘겨요. 그래서 명명을 제가 막 고민한 거예요. 기억하기 좋잖아. 까주스. 까먹지 마세요. CCA 주스만요. 2주만 해보십시오. 몸이 달라져요. 더도 말고 아침에만 드셔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일주일에 단 하루 뭐 평소 때 그냥 라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튀긴 것도 먹고 했어. 근데 일주일 단 하루만 완벽하게 그날 하루만큼은 CCA 주스하고 일주일 단 하루라도 CCA 주스를 하루 종일 드세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 당근 하나 보통 제 손바닥만한 거 그리고 양배추 요만한 거 이따만한 거 4분의 1 넣으시면 안 돼요. 보통 크기 4분의 1. 왜냐면 많이 넣으면 아려요. 왜냐면 양배추가 정말 위에 좋잖아요. 뭐 당근은 이미 좋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고 비타민 A부터 해서 모든 무기질 미네랄이 있고 마지막 사과는 장수식품인 게 확인돼서 CCA 주스부터 먹어라.
그 대신 뭐 사과, 당근, 양배추 없으면 그날 있는 거 하세요. 바나나 넣으셔도 되고 키위 넣으셔도 되고 나는 뭐 샐러리 넣고 싶다. 그럼 넣으셔도 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해보셔라.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시고 완전 배출을 하고 나서 다른 몸에 좋다는 기능식품, 비방, 비법 내 체질은 도대체 무슨 체질인가 하고 쫓아다니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과일 주스는 맞아요. 무첨가가 아닌 거는 당을 올립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무첨가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어떤 것도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유는 넣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유, 우유, 뭐 꿀, 심지어 내 몸이 깨어나는데 생기는 호전 반응이나 명현 반응 가장 큰 건 설사겠죠. 몸에 있던 게 먼저 나가야 되니까 설사한다고 겁먹지 마셔라. CCA 주스 하면서도 저는 암 환자인데요. 저는 뭐 간이 안 좋은데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냥. 차라리 병원에서 시킨 대로 잘 따라가신 분들이 완치된다니까요. 그래서 CCA 주스마저도 내가 불안하다 드시지 마세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핵심을 보셔야 돼요. 이 내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뇌가 문제구나.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임상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무수히 많이 본 거예요. 한약 처방조차도 안 했는데 완전 배출로 몸이 좋아진 경우는 쉴 새 없이 많죠. 특히나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게 변비예요, 변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비 개념이랑 다릅니다. 매일 배변을 봐도 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는 변을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몸에 유해물질은 남아있는 게 변비예요. 근데 암 환자인데 대변 하루에 한 번씩 보죠. 그런데 이 CCA 주스를 처음 접하고 한 2주, 3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관장을 해도 안 나왔던 게. 커피 관장을 해도 안 나오던 게 본인도 깜짝 놀래. 사진 찍어서 막 저한테 보내줘. 와, 드디어 축하드린다. 어떤 걸 해도 안 나오던 그 남아있는 그 독소들이 살아있는 착즙으로. 그래서 제가 착즙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고용량, 고효율, 짧은 시간에 몸을. 착즙은 5분밖에 안 걸려요. 채소 과일 시간 30분 걸리거든요. 고기는 기본 8시간에서 많게는 뭐 48시간 걸려요. 소화시키는데. 라면도 마찬가지고. 그게 빠르게 몸에 들어와서 내보내는 작용을 계속 하면서 위장이 살아나야, 간과 콩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출 경험을 한 분은 항암을 받든 방사선을 받든 뭘 하셔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 아니면은 나는 뭐야 약팔이야 이렇게 들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는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거를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 제가 여러분께 뭘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영양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채소과일식 저희 집이 하지도 않아요. 과수원도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엔 진실이 불편해요. 우리 엄마가 커피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빠가 피자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거죠. 생계는 생계예요. 뭐 여러분이 커피 안 먹는다고 커피집 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먹으니까. 조절만 해라. 7대3으로, 8대2로, 9대1로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아파 죽겠으면 단 2주라도 단식이라도 해보셔라. 그 결심을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꼭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브레인 뇌에도 관심이 참 많아요. 이 뇌가 현재 우리 인류가 되기까지 무려 1500만 년이 걸렸다.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침팬지와 0.3%의 차이가 바로 이 뇌입니다.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는 힘을 선택했고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은 뇌의 발달을 선택한 거죠. 늦어도 10만 년 전에는 지금의 유전자, DNA, 뇌가 완성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채 가공된 게 우리 인간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뇌 하면 지금 여러분 가장 많이 드는 게 보험일 거예요. 치매보험, 알츠하이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뭐 단백질 성분이 독소가 계속 쌓여서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온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원래 좋아했던 것을 드시면 됩니다. 왜 단짠 매운맛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뭘 먹고 자랐다? 채소과일. 그래서 이 식물은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근데 종족 번식은 하려면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과일은 인간이나 동물이 먹게끔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걸로 나 이제 다 익었어. 무슨 맛이나? 단맛이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단맛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탕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200배, 300배, 6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우리 뇌의 식욕, 중추, 조절 호르몬들, 신경계들을 모두 다 망가뜨려 버려서 결국에는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진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만이 치매가 오고 암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만큼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네 말대로 하면 예전 사람들은 채소 과일만 먹고 가공식품 없이 살았는데 왜 다 빨리 죽었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연치유만 하면 무슨 비과학적이다, 유별난 사람이다,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전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은 음식부터 바꿉니다. 치매 요양병원들 누가 아침부터 햄버거 줍니까? 가공육을 누가 햄을 먹여요? 치매 환자한테.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그래서 제가 CCA 주스 당근을 추천드린 거예요. 사과를 넣으라는 거고 양배추를 드시라는 거고 포만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뇌도 살아난다. 네, 저는 한약 전문 약국 예방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유명한 대학병원, 한방병원 뭐 다 다녀보고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아셔야 된다. 건강 불안증이다.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디 아프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막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 코끝이 빨가면은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병원 뭐 그렇게 다니고 혈액 검사하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100살까지 넘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시든 간에 먹는 것만 제대로 먹으면 100살까지 살게 이미 끝나 있다고요.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건강은 기준점을 병원의 수치에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잠은 하루에 8시간 못 자면 불면. 그렇게 문진표 작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적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3개월마다 건강검진 받고 그 수치에 불안해하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 두근두근 되고 좋게 나오면 와 이러고 나쁘게 나오면 시무룩해가지고 그게 바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진짜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면 그게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개념부터 새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매일 먹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마그네슘 이럴 거예요. 종합 비타민은 이미 미국에서부터 부작용이 나와서 퇴출되면서 그리고 칼슘제는 되려 심장마비를 올린다는 게 확인돼서 칼슘제 영양제 처방하지 마라까지가 의사협회에서 내려왔어요. 지난 20년간 갈수록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가장 사망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온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 D를 먹이기 시작하고 칼슘제를 먹이고 마그네슘제를 먹이고 오메가3를 먹이고 생선들 단백질 모아가지고 콜라겐 만들고 간에서 해독물질인 글루타치온까지 만들고 가공식품으로 나온다고요. 글루타치온 열심히 설명하죠. 이게 항산화 물질이다. 이게 이때
이거 제품의 글루타치온이 아니에요. 위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문구까지 써져 있어요. 주의 부작용에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그 전문의가 처방하고 있는데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야. 23년 7월에 오메가3 의사들 처방하지 마세요라고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위한 임상 지침 가이드라인이 12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만큼 논란이 온 게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순히 효과가 없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먹고 좋다고 느끼는 건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좋다 하니까 그게 위약 대조군으로 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기능식품은 어떠한 논문 하나도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요. 약이 아니라. 그래서 약사들조차도 얘기해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약 아니에요, 효과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식생활 습관 잘 못 고치니까 먹어봐요. 근데 문제는 화학 첨가제 덩어리라는 거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요, 인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으면 우린 진작 멸종했어요. 아이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채소 과일도 따먹기도 힘든데 무슨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영양제 누가 챙겨 먹고 있어. 수십 알 한 번에 먹죠. 그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냥 너희들 몸으로 실험해라고요. 여러분이 실험체예요. 그럼 제약회사는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10년이 쌓여서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일반 건강한데 예방을 하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나쁜 사람이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어야 일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데 이 상식을 파괴해버렸다고. 그럼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 저건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일반인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죠? 근데 이 논리를 또 이해하시고 계속 사. 제약회사들 이 발표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나눠봤더니 막 50% 할인해. 재고떨이 해야 되니까. 원가는 도대체 얼마란 놀이야? 50% 할인하고 70% 할인한 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살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마케팅의 기법이에요. 이렇게 떠들어대도 에이 그냥 난 먹을래. 그럼 마음 편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산균 수십 년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 안 되면 유산균부터 끊으셔야죠. 약장수 할 때요, 제일 이제 고도로 기법이 뭐냐, 이런 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개해 주는 거는 믿고 먹어도 돼. 그 기법이 제일 잘 먹혀요. 자연 유래 성분들 추출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올리는 거지. 자연 유래는 없어요. 다 인위적으로 인공으로 만든 건. 근본적으로 약은 부작용이 다 있는 건 다 압니다. 헌데 실보다 득이 크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건강기능식품 뭐 먹지 마라, 약 끊어라 마라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저는 제 예방원 상담 오신 분들한테도.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선택은 직접 하세요. 앞으로 영양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당장에 어디가 진짜 불편하다 그러면 한 3개월만 드셔보세요. 3개월 먹고 쉬어야 돼. 3개월은. 생각해봐. 간하고 콩팥이 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불편하셨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드신 분들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바꿔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대3의 법칙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 7가지와 3가지를 삶 전반에 거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중요시 여겨야 될 7가지와 줄여야 될 3가지. 그 중요시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쉽죠. 이 산소, 질소, 공기 중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먹거리, 산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 그 다음 3번째가 잠 자야죠. 잘 자야 돼. 그리고 4번째가 바로 햇빛 쐬기예요. 햇빛 쐬기.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운동인데 맨발 걷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흙을 밟아라. 몸 안에 쌓인 이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이 좋아해요. 림프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전 배출이 되려면은 이 자연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발을 신고
흙조차도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과학으로 검증이 돼서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맨발로 흙길 걷기 발배끔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해보세요. 여섯 번째가 봉사활동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양제 먹고 병원 검사 받고 하는 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내 앞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남을 돕는 사람이 있다고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일 때 가치가 높습니다. 그때 이 뇌가 엄청나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마지막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채소 간식에도요, 아프신 분이 있어. 화가 너무 많아. 부정적이야. 의심도 많고. 뭔 말 해도 남 탓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삶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집중을 하시고 줄여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이 뭐겠어요? 집착과 소비가 그러면 줄어야 돼요. 마지막이 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잖아요. 술, 담배 100살까지 해도 안 아프신 분 있다니까요. 이처럼 7대3에 제가 햇빛과 맨발 걷기를 넣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따로 이 뇌를 쓰려고 막 애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네,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일단은 내 뇌를 믿으십시오. 그 순간의 뇌는 엄청난 무한대의 그 긍정적인 힘이 나옵니다. 왜 자식이 눈앞에 자동차에 깔린 걸 보는 엄마가 순식간에 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다시 잡아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뇌를 활용할 거냐. 결국엔 내가 현재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자꾸 매일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뇌가 그렇게 더욱 활용이 됩니다. 뇌 활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은 밖에서 깨면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 밖에서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이 프레임, 벽 프로그래밍 된 것.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해탈의 경지에, 즉 해탈은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